네, 반갑습니다. 제4회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의료 정보 박람회 마음 편한 부산 여러분 함께 시청하고 계시죠? 네. 자, 이번 시간에는 함께 키우는 아이 행복한 양육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의료 소통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신라대학교 상담심리복지학과의 전영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함께 키우는 아이 행복한 양육 의료 소통 강의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영주입니다.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어떻게 아이를 낳고 또 잘 키울까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키우는 아이 행복한 양육 어떻게 만들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곳은 보통 가정이고요. 부모와 가정은 아이의 1차 양육 환경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옛말에도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듯이 부모와 가정만으로는 아이를 잘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 그리고 돌봄을 함께하는 그런 평등한 가족 문화도 중요하지만 또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의 환경 그리고 직장 환경 조성과 충분한 일자리도 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동 친화적이고 가족 친화적일 때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또 키울 수 있겠죠. 오늘 강연에서는 이 행복한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나 가정 안에서 노력할 수 있을지 미시적인 부분을 먼저 좀 다루어 보고요. 그 다음에 직장이나 또 지역사회, 또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또 도와줄 수 있는지를 거시적인 맥락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됨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당연히 성인기의 하나의 과업으로서 진입하는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초산 연령도 점점 늦어지고 있고 자녀를 갖는다는 것 자체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됨이라는 것은 출산하다라는 의미어 라틴어 페런스에서 기원했고요. 부모라는 지위는 자녀 출산을 통해 얻게 되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모라는 지위를 반드시 출산을 통해서 얻지는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입양이라든지 또는 대리모를 통해서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신체적 또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젊은 사람들은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본인이 과연 준비가 되었나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은 부모기에 진입하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모됨의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 흐르고 변화라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달하고요. 또 그와 함께 부모도 그 자녀 발달 수준에 맞춰서 함께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이라는 것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되고 적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미해결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자녀 양육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우울하거나 또 많이 불안해하거나 또 기분 조절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모 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후 자녀의 어떤 증상이나 문제 행동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따뜻한 보살핌과 무조건적인 수용, 사랑, 그리고 애정이죠.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지만은요, 이러한 따뜻한 애정과 더불어서 또 엄격한 부모님의 권위도 필요합니다. 사랑이 지나쳐서 무조건적으로 또 허용을 하다 보면은 버릇없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 도덕성이 좀 결여된 아이로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잘못된 습관이나 가치관이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태도나 부모의 어떤 살아오는 방식이나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 같은 것이 자녀 양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은 또 세대를 통해서 다세대 전수되기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부모도 자녀와 함께 계속 변화되고 부모 역할도 변화된다라고 했는데요. 학자들은 대략 임신기, 영아기, 유아기, 또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러한 자녀의 연령, 발달 수준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도 보호자에서 양육자, 훈육자, 격려자, 상담자, 동반자로 적응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강연에서 중요한 부분은 임신과 또 출산, 육아이기 때문에 첫 세 단계, 임신기와 영아기 그리고 유아기 중심으로 해서 좀 자세히 볼까요? 자녀의 성장에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은 이 선처럼 반대로 움직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는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죠.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울고 또는 뭘 하나요? 우는 거 외에 별로 할 일이 없죠. 근데 부모는 씻겨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고 참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아기에는 아이의 생존이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역할은 점점 줄다가 아이가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은 그때 역전이 됩니다. 역할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너무 아이와 밀착이 된 부모는 갑자기 역할을 줄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런 분리와 개별화의 과업을 성취를 못하는데, 그래서 영아기부터 시작해서 유아기, 아동기를 거치면서 조금씩 내려놓고 아이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첫 세 단계에 강조되는데요. 임신기와 또 생후 18개월까지의 영아기, 출생 이후 18개월까지고요. 그리고 2살부터 한 4, 5살까지 유아기에서 부모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부모의 역할은 조금씩 줄어가죠. 그래서 이 세 단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임신기입니다. 임신기는 9개월 정도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이 임신기는 이미지 메이킹 스테이지, 그러니까 이미지 형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앞으로 어떤 부모가 될까, 우리 부부는 어떤 부모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요, 태아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출생 후 평생 동안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태아에게 물리적으로 안전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태아에게 위험한, 예를 들면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유해한 상황들을 피해야 되고 곤란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머니만 이 임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인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힘들 이 임신 기간 동안에 아내에게 지지를 해줘야 되고, 아내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서 18개월까지입니다. 이 단계는요, 우리가 이제 영아기라고 하는데 부모가 보호자로서 또 양육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입니다.
영아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생존을 의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또 양육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 시기에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눈맞춤이나 포옹이나 접촉이나 또 아이의 그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돌보아주면서 무조건적으로 아이의 욕구를 수용해주는 그러한 양육이 아주 중요할 때입니다. 철저히 아이의 욕구에 맞춰져야 돼요. 부모가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떤 욕구를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우는 것인지,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 것인지, 어디가 불편해서 우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아이에게 안테나가 맞춰져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겠죠. 동시에 청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나 촉각의 자극을 제공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하자면 얼마나 부모님들이 힘드시겠어요. 본인의 욕구나 욕망은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작은 태어난 아이의 욕구에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전에 임신기에 상상했던 어떤 부모로서의 그림, 이미지와 닥친 부모됨의 현실간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부모들이 부모 역할이라는 현실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업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2인 관계로서 알콩달콩 지내던 때와 달리 아이가 출생한 다음에는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부부 사이에는 좀 소원한 관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소통도 줄어들고 아이 돌봄의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이가 이제 만 2살 지나면 우리가 유아기라고 하고요. 어린이집에 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죠. 이 시기에는 양질의 양육자 역할이 중요한데요. 유아에게 적절한 그 역할 모델, 롤 모델을 부모가 보여줘야 되고요. 동시에 유아와 정서적인 상호작용과 그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많이 시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내 거야. 내가 할 테야.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운 새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아이가 이런 자의 싹이 돋아오를 때 부모는 그것을 격려해주고 아이의 자율성을 키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이가 이제 최초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가 외부에 나가서 자기 조절을 하지 못한다면은 또 곤란하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권위를 세우고 아이에게 훈육을 시작하는 때도 이때입니다. 약간의 딜레마가 있을 수 있죠. 아이의 주도성이라는 것도 격려해줘야 되고 또 동시에 도덕성 발달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아기의 부모 역할은 주도성과 도덕성 발달의 균형을 잘 맞춰가는 그런 조력자 역할 중요합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인지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기 때문에 다양한 놀이를 제공해주고 또 적절한 학습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때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아이와 많이 놀러 다니시죠. 자, 제가 지금 행복한 양육을 위한 미시적인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과 가족과 사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유기적인 상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가족이 있는데 병든 개인이나 병든 사회라고 그럼 뭔가 안 어울리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가족과 사회의 건강성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족 안에 제가 작은 동그라미로 부모 자녀라고 적었는데요.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형제 자매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할머니께서 같이 사신다면은 고부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하위 체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미시적인 환경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가족 관계는 매우 상호 의존적입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그 건강한 양육 환경을 주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 내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가족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은요. 일단 첫 번째로 배우자에게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내가 우울하다든지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배우자에게 나타나는 역기능이고요. 또 만성적인 결혼 갈등, 부부싸움이 잦다든지 또 부부관계에 잦은 냉전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성적인 결혼 갈등이죠. 또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나타나는 역기능도 흔하죠. 자녀가 일탈 행동을 한다든지 ADHD라든지 자해를 한다든지 좀 자라서는 게임 중독이나 등교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녀에게 나타나는 역기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안의 모든 하위 체계가 나사처럼 이렇게 그 서로 잘 기능을 해야 할 때 가족이라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전 세계의 가족 상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가족 구조입니다. 간단한 그림 같은데요. 보시면은 성인 2명을 아빠와 엄마, 남편과 아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아동 셋이 아마 자녀인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보면은요, 가족 체계 안에서 성인 둘, 그러니까 부부 체계가 개별화되어서 분리되어서 명확한 경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체계는요, 자녀도 침투하면 안 되고 원가족도 그게 시가든 처가든 어디 그 본가든 침투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굉장히 고유한 경계가 있어야 되는 게 부부 체계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 자매 체계는 또 나름의 규칙을 갖고 생애 최초의 사회생활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바로 성인,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명이 자녀와 매우 밀착되고 동맹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다 한쪽 배우자가 과도하게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서 다른 배우자가 취약한 쪽 배우자가 그 부족한 권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녀와 동맹을 형성하는 그러한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 구조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자녀 양육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밀착되거나 융합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 내의 하위 체계들은 부모 체계든 부부 체계든 또는 부모 자녀 체계든 서로 연결되어서 기능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하위 체계는 다 달라요. 부부 하위 체계랑 부모 하위 체계는 같아 보이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만약에 부부가 별거나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부부 하위 체계는 해체되더라도 서로 협력적으로 가면은 부모 체계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협조하지 못한다라 그러면은 부모 하위 체계와 부부 하위 체계가 다 붕괴되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즘 별거도 많고 또 이혼도 많은데요. 부모의 결혼 관계 갈등이 심화되면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많은 부모들은요, 본인들이 갈등 상황에 노출되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자녀의 욕구보다는 본인들의 문제에 몰입하게 됩니다. 부모의 결혼 관계가 계속 악화 일로로 걸을 때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사랑과 또 믿음에 대한 이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혈연 관계지만은 부부는 사실 혈연 관계가 아니고 남남이 만나서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부모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믿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고 배울 수가 있는데 부모가 장기적으로 계속 다투면은 그러한 이상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많은 부모들이요. 배우자에게 화가 나면은 그 화를, 분노를, 실망을 또 상실감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또 어리석은 일이지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아무리 화가 나고 실망을 하더라도 배우자는 배우자고 아이는 아이야 이러면서 아이에게 전혀 그 스트레스를 가지 않도록 하는 부모도 있긴 있지요. 그러나 매우 적습니다. 그만큼 잘 분화되고 성숙한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부모 갈등에 노출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보통 부모 눈에 먼저 띄지 않고 교사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아이의 문제, 역기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부모로서의 책임감은 바로 돌봄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본인들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아이는 어떠한 상태일까를 늘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혼관계 갈등이 심해지면은 그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됨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부모의 정서 조절 능력입니다. 부모가 기분에 따라서 아이에게 화냈다가 잘해줬다가 이러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양육이죠. 일관성 있는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디서나 강조하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부모가 성숙되지 않고 본인의 기분 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양육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되기 전부터 아이에 대한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 틀에 맞춰서 아이를 키우려는 부모들이 있는데요. 특히 첫 아이의 경우에 부모의 기대가 많이 투영되게 마련이죠. 그러나 성숙한 부모들은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고 부모의 틀이 아닌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아이 때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가 둘째 아이, 셋째 아이로 갈수록 부모의 기대보다 아이의 기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지요. 또 아이의 발달 단계의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은 부모가 처음 돼보기 때문에 특히 첫 아이의 경우에는 3살이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좀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발달 단계 특성, 그 지식을 좀 알고 그에 맞춰서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지나가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의 맥락을 잘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 자원들을 지역사회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자신의 미해결된 이슈를 통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부모 역할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생각해 보세요라고 4가지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30초만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동안 저는 물을 마시겠습니다. 나의 부모는 어떤 분이셨나? 나의 부모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나는 부모에게 또 어떤 자녀였을까? 나는 지금 어떤 부모일까? 나의 자녀가 있다면 어떤 자녀인가?
이 질문들의 답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윗세대, 내 부모님이 나에게 하셨던 양육은 지금 내가 자녀에게 하는 양육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은요, 가족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양부모와 결혼한 양부모와 생물학적인 친자녀로 이루어진 소위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 형태였죠. 그런데 요즘은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 형태가 아닙니다. 한부모 가족이나 재혼가족, 입양가족, 조선가족, 또 비동거, 분거가족이나 다문화가족, 초국적 가족, 심지어 성소수자 가족까지 부모됨이 수행되고 있는 가족의 맥락이 매우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정답이 보편적인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미시적인 관점에서 드릴 수 있는 노력은요, 지역사회에서 바람직한 부모됨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자원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 또 공공 전달 체계를 통해서 교육이나 상담이나 또 각종 모임, 자조 모임 등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힘들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고 그러면은 주변에 민간 센터나 또는 공공 센터를 통해서 부모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행복한 양육을 위한 우리의 미시적인 노력 부분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행복한 양육을 위한 거시적인 노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시적인 부분은 가정과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거시적인 노력은 가정 밖의 사회 체계, 즉 직장이라든지 일터, 그리고 지역 사회, 또 정부가 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파트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저출산 종합대책 연구의 일환으로 사용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임신과 출산 또 육아에 대한 부산시의 노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동의하시듯이 임신과 출산 양육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혼인 연령 높아지고 혼인 건수는 낮아지고 출산 연령은 높아지고 출생아 수는 적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부산으로부터 유출이 지속되고 있고요. 신혼부부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저출산 현황입니다. 출산율이 22년째,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 20세기 후반부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출산 연령은 높아지고 있고요. 부산은 7대 도시 중에 2010년 이래 계속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또 어머니의 평균 출산 연령은 갈수록 증가해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출산 연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가족 밖의 그 환경이 잘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부산의 어떤 구조적인 환경을 보면 많은 취업모들이 또 아빠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고요. 또 사회 안전망도 그렇게 잘 구축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는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죠. 고용 불안이나 소득 불안이나 주거 환경 같은 것들이 모두 부모됨을 좀 망설이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과 함께 사람들의 인식도
아주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가치관 변화가 좀 발을 맞추면서 변하면 빨리 변하더라도 마음이 좀 통할 텐데요. 또 이 가치관이 변화함에 있어서 성별 간의 지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빠를까요? 여성이 더 빠르죠. 여성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고요. 남성은 여성보다는 덜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설문조사는요,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실시한 것인데요. 각 항목에서 보면은요, 이 별표가 남성과 여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별표예요. 모든 항목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하면 손해다, 결혼은 구속이다라는 인식이 높고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는 또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출산 부담은 어떨까요? 부산 지역의 출산 환경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네요. 공공의료기관은 그 수에 있어서나 또 병상 수에 있어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7대 도시 중에서 6위로 하위권이고요. 또 영아와 모성의 건강도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영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 부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아이를 이렇게 안전하게 낳기도 어려운, 모성 보호도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 아이를 낳았더니만 그럼 양육과 교육 환경은 어떠한가 봤더니만 이 또한 그닥 만만치가 않네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낮고 사교육비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부산은 유아 1000명당 보육시설 수가 7대 도시 중에 6위입니다.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죠. 특히 공공보육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잖아요. 유아기를 지나 아동기가 되면은 사교육비를 많이 들이는데 또 부산 지역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전국 평균과 유사합니다. 또 이런 부분은 순위가 높아요. 그리고 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선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민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냐고요. 그랬더니 신혼부부는 낳겠다고 했지만 기혼 부부는 낳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이 자녀를 낳을 의향이 달랐는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낳겠다 그랬고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은 낳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의미에 대한 의견도 보니까 결혼하고도 자녀 갖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산 시민이 57.3% 상당히 높죠.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를 보면은 양육과 교육 비용 부담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여성의 경우에는 가정 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불평등하다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는데요. 돌봄을 함께하는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 또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부족하다는 응답이 65%나 되었습니다. 부산의 생활 환경에 대해서 대한 평가를 보았더니 안전 환경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주거 환경, 문화 환경 순이었고 마지막이 일자리 환경이었습니다. 반면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산의 좋은 점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공원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다. 자연 환경이 참 좋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자녀를 키우는데 부족한 점은 집값과 생활 편의 시설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네,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이를 그만둔 경험이 37.3%로 3분의 1 정도 되었고요.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 일, 가정 병립의 어려움을 34.6%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여성이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느꼈죠. 반면에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냐고 했더니 비동의가 48.5%,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마음 편히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임신과 출산, 육아에 있어서 부산 지역의 환경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 때문에 젊은 층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고요. 또 결혼이나 양육, 교육에 있어서 드는 비용이 너무 높고 그 부담이 커서 출산을 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는데 여성과 남성의 가치관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에 좋은 그런 아동 우호적인 가족 친화적인 부산으로 만드는 과제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은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일자리 정책과 일가정 양립 지원 그리고 남성들의 육아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볼 때 부산 지역에서 우리가 아이를 마음 놓고 낳고 또 키우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기반, 의식주가 넉넉하게 걱정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성들이 결혼, 육아, 직장 생활에 대한 불평등을 많이 이야기를 하느니만큼 성평등한 여건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나 키우기 좋은 부산 환경 조성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고 돌봄 제공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인프라를 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들도 육아에 참여하고 성평등한 가족 문화 속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고 주거 지원도 강화돼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부산시에서 현재 저출산 종합계획 정책 체계로 만들고 있는 것인데 이대로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출생부터 아이가 성장하는 그 모든 환경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건강한 임신, 출생 서비스 심화하고 강화하고 또 예방적인 건강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고요. 또 보육의 공공성과 품질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서 행복한 돌봄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이 일하고 머물고 또 신혼자리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평등한 가족 문화와 아빠 육아 확산을 통해서 여성들의 양육 분담을 좀 돕겠다는 것이고요. 또 일 돌봄 병행 직장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좀 편안하게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사회를 계속 지향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패런팅이라고 하면은 출산을 통해서 부모 역할을 하는 거라고 강의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서구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소셜 패런팅의 개념입니다. 소셜 패런팅이라는 것은
그대로 그 공공의 돌봄입니다. 부모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지향하는 바도 바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이런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은 트리플 돌봄 균형을 향한 부산형 돌봄 체계고요. 네, 함께 일하고 다 같이 키우는 행복한 도시 부산, 이것이 부산시의 비전이라면 그 안에서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또 성평등이 실현되며 행복한 삶의 터전이 구축되어야 되겠죠. 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회적 돌봄이 정책적으로 실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양육을 위한 노력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또 부모와 개별적인 가족에게 다 맡기기에는 우리 사회가 이미 너무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가족은 물론이고 지역사회가, 지역 정부가, 지자체가 또 중앙 정부가 다 같이 지원해 주어야만 행복한 양육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4회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의료 정보 박람회 마음 편한 부산 의료 소통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이걸 현대식으로 좀 바꿔 볼까요?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마음 편한 부산이 필요하다. 네. 내일 또 많은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